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경지에 다가서고 있는 이 시대 진짜 리더들, 그들의 인생 키워드를 묻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도입니다. 더 큐,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분입니다. 한국 기업 10곳 중 4곳이 여성 기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이끌고 있는 이정한 회장님을 모시고 여성 기업인들의 활약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여성경제인협회. 이제 여성 경제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여성경제인협회 회장님이신데 한번 자랑을 한번 해주시죠. 저희 여성경제인협회는 전국에 295만이 있고 기업 수로 보면은 4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 여성 기업들이 남편이 급작하게 이제 사별하거나 남편들이 신용불량일 때 그걸 맡아서 여성 기업으로 활동을 했는데 현재의 여성 기업들은 ICT나 AI 등으로 미래 경제를 이끌어가는 4차 산업 주도로 기술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새로운 아주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여성경제인협회 또 네. 회장님 하면 생각나는 여러 가지 키워드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가장 설명하시고 싶은 그런 키워드가 어떤 건가요? 저는 이제 제가 어린 시절 좀 병약했기 때문에 책을 초등학교 시절에 초등학교 도서관에 있던 책을 다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돈 안 드는 꿈을 꿨죠. 문학소녀. 노벨 문학상을 타겠다고 그런 꿈을 꿨었는데 제가 그 꿈을 꾸게 된 계기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그 학교 교내 100일장 대회 때 우승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그렇게 저를 대학에 보낼 정도로 그 가정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돈 안 드는 꿈을 그 노벨 문학상을 타겠다고 그런 꿈을 꿨는데 이제 저희 고향이 충남 아산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그 현충사 앞길을 걸어서 통학을 했습니다. 하루에 버스가 몇 번 안 다니다 보니까 버스 타는 것보다는 걸어서 일찍 타박타박 그 길을 걷다 보면 가을에 보면 은행잎이 노랗게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저가 자랄 때는 글쎄 내가 성공해서 저희 아버지의 위상을 높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랐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시골 선비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옛날에는 그 고향에서 보면 저 집은 어느 댁의 딸, 어느 댁의 이런 거였잖아요. 지금은 하도 이제 아파트에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가문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저희 시골에는 그런 가문, 어느 집안의 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저 자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본인이 문학소녀였다는 점이 네. 가장 이제 말씀하시고 싶은 그런 얘기였다고 하시는 건데요. 네. 문학소녀 굉장히 책값은 많이 드셨을 텐데요. 책은 돈 주고 못 사봤습니다. 거기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그 도서관 책을 다 읽었습니다. 네,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어떤 책들이 이렇게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어린 시절은 위인전 같은 거 네. 많았고 그다음에 세계 미국 문화편 독일 문화편 그러면서 세계 문학들을 읽었고
중고등학교 때는 우리 박경리 씨의 토지, 그다음에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나오고 노부나가 나오는 네. 대망 네. 그 전체를 다 읽었고 그다음에 이문열 작가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주로 긴 스토리를 가진 그 서사시를 이렇게 많이.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긴 책을 가져가면 긴 시간을 볼 수 있으니까 네. 되도록이면 많은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문학을 꿈꾸던,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타겠다고 당찬 생각을 가지시던 분이 기업인이 되셨어요. 상당히 굉장히 다른 변신인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이제 지금 동창들을 만나면 한 동네 살던 그 동창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국민학교 3학년 때도 우리 동창네 집에서 다른 동네에 있는 친구네 집에서 그 친구네가 만화방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만화를 잔뜩 빌려와요, 그 집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 동네 애들한테 제가 만화책을 읽고 얘네 집에 갖다 주기 전에 만화책을 돈 받고 빌려줬다고 하더라고. 네. 그래서 돈이 없는 우리 동네 동창들한테는 우리 마당에 풀을 뽑게 일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돈을 받고 돈이 없는 친구들한테는 마당에 풀을 뽑게 시켰다고 하면서 너는 국민학교 3학년 때 네가 그거 한 거 모르냐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릴 때부터 본인의 필요한 거를 비즈니스적인 감각이 있으셨군요. 돈을 받고 이렇게. 할 그건 정도로. 지금 이제 동창들이 기억해줘서 생각하는 건데, 네. 근데 제가 사업을 시작한 거는 타업 전선에 뛰어드는 거는 우리 집안을 망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친정 식구들의 돈을 다 갖다가 친정의 언니들의 돈을 갖다가 사업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 망하면 저희 친정이 다 망하잖아요. 그리고 제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제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한테 이제 제가 막 부도를 맞고 했을 때 장가갈 미천 모아놨던 거, 시집갈 미천 모아놨던 거 이런 것들을 빌려줬기 때문에 아마 지독하게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아니 근데 했던 것 그런 같아요. 돈들을 빌려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수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수완이 좋은 게 아니라 한 발 한 발 정직하고 신뢰를 쌓으면서 왔던 것 같아요. 저 친구한테는 지금도 제 친구 30년이 지금 한 40년이 넘은 친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친구들이 너는 항상 무엇을 하고 나면 믿을 수가 있었다.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처음에 문학 소녀였던 분이 어떻게 해서 지금 기업을 만들게 된 겁니까? 글쎄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다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제 기업인이 되신 여성 기업인들이 과거에는 많았어요. 예. 근데 요즘에는 이제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창업을 하시거나 저는 제 의지 갖고 창업을 한 게 아니고 네. 과거에 이제 결혼을 하면 네. 남편을 따라가잖아요. 그때 이제 창업을 남편이 같이 이제 저랑 같이 했는데 이 남편이 사업에 뜻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돈을 벌면 그 돈을 사업에 재투자하고 해야 네. 되는데 네. 저는 제 친정 돈이잖아요. 네. 제 친정 돈인데 그래서 제 친정 오빠 또 그다음에 우리 조카들 데려다가 이렇게 했는데 살기 위해서 망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남성들이 하는 사업에 제가 뛰어드는 거죠. 네. 처음에는 이제 격리로 관리로 했다가 이게 이제 이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제 조카들 데려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영업도 하게 되고 가서 그 판매 전선에 뛰어 들어가서 살아갈 다음 우리 같은 기업은 인가공 이제 나중에 저 판매 유통을 하다가 이 유통 갖고는 이제 제가 부도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거 갖고는 살 수가 없겠다 해가지고 자재는 다 반납을 하고 저희가 인천제철 대리점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 자재는 왜냐하면 자재 유통상을 하면 마진이 10%에서 적게는 3%, 어떤 때는 마진도 안 보고 납품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판매에서 유통을 했을 때는 그 판매 그 단가는 많이 올라가지만 손에 남는 건 없어요, 많이. 근데 이때 부도를 한두 방 맞으면 이거 자재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뭘 만들어서 어떻게 파신 겁니까?
그래서 저가 이제 그 대리점 반납을 하고 네. 인진저철 대리점 반납을 하고 절단절곡기를 놨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레이저기를 놓으면서 제가 이제 영업하는데 한도가 있으니까 레이저기를 처음 들여왔을 때 독일에서 이제 트럼프 사회에 레이저기를 처음 들여왔을 때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걸 들여왔어요. 네. 그러다 보면 제가 영업을 안 가도 아 기계가 어느 집에 가장 큰 게 있다 해서 이제 뭐 부산에서도 오고 뭐 마산에서도 오고 그 거래처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 비즈니스 같은데. 근데 뭐 남편분께서도 전혀 도와주시지도 않고. 혼자서- 그때는 이제 저 혼자 했죠. 아, 그러니까.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우셨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어렵다는 느낌보다는 먹고 살아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조금만 흐트러지면 우리 집안이 망하니까. 네. 그래서 직원들은 만약에 그 일을 해서 9시에 퇴근하면 네. 저는 공장장하고 밤 12시까지 하고 공장장은 12시에 퇴근하고 그다음에 저는 또 새벽 2시까지 그 다음 날 할 거를 준비해 놓고 네. 잠깐 쪽잠 자고 한 새벽 5시, 4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직원들 밥을 해 놓고 밥까지 해놓으시고. 그때는 이제 세끼 밥을 다 해줬어요. 네. 직원들은. 그럼 뭐 회사 경영뿐만 아니라 뭐 그러니까 살림까지 다 하신 건데. 왜냐면 그때 이제 부도를 하도 맞다 보니까 직원들 밥을 사 먹일 돈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회사에서 막 그 밥을 해주다가 근데 이제 조금 회사가 낮아서 이제 주방 아줌마를 뒀죠. 그래서 그렇게 이 회사가 커진 기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한 30년 됐나요? 저희 회사가 지금 이제 한 35년 차 됐거든요. 35년. 35년 차 됐는데 제가 그래도 많은 걱정을 안 하고 그냥 조금 여유롭게 산 지가 한 20년? 네. 15년 정도 됐다고. 그래서 봐야 돼요. 우리 그 회사는 지금 어느 정도 규모까지 성장을 했습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를 개인하고 법인하고 둬서 직원들이 한 60명 됩니다. 네. 또 매출은 인가공 해가지고 해서 한 100억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제 100억이 되는 100억이나 되는 그런 몇 년째 그 100억에서 100몇 억으로 정체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 정도 뭐 하셔도 된다고 이제 보는 거인 모양이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키워놓으신 좋은 중소기업으로 이제 키워놓으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이 되신 거죠? 네. 어떻게 여성경제인협회를 이끌게 되신 건가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그 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그 경기지회장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경기지회장을 딱 하는데 매출이 이제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네. 영업을 하고 새로운 저기를 어떤 제품군을 같이 개발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당시 제가 오른팔로 키워놓고 이랬던 직원들이 딱 나가면서 뭐 새로운 사업체를 우리하고 똑같은 걸 차려서 나가잖아요. 아. 근데 이 경기지회장 회장을 맡고 났는데 그렇다고 제가 회장 자리를 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그냥 그 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을 하면서 하루에 그 시와에서 수원을 4번, 5번 왔다 갔다 했어요. 회사에서 또 지부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지회장을 하니까 끝나고 났을 때 매출이 한 20억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10년을 코박고 일만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경기지회장 끝나고 우리 같이 이제 단순 가공만 하다 보면 인가공만 하다 보면 이건 직원들이 언제나 갖고 나가서 할 수 있구나. 그렇게 했지만 그 제가 거래를 오래 해오던 기업들은 저를 신뢰하고 믿던 그 대표님들이 이정환 사장 아직 안 죽었다. 제가 오른팔로 키웠던 직원이 그 회사 가서 영업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매출을 만약에 이게 10,000원짜리야. 이 가공 하나를 한 장을 하면 10,000원짜리야. 그래서 이 10,000원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납품하는 단가를.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우리가 이정환 사장이 납품하는 게 10,000원이다. 그럼 자기는 9,000원에 하겠다고 그 회사를 찾아가도 저를 믿었던 대표님들이 다행스럽게 업체를 안 바꾸고 이정환 사장 죽으면 와라.
아직 한국에서 이정환 사장이 살아 있으니까 그동안 제가 그 회사하고 납품할 때 신뢰 정직으로 이 사장이 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회사를 다시 이제 창피해서 처음에 우리 직원들이 영업 간다 그러면 아, 우리 회사의 영업을 그 직원이 가서 했다면 제가 부끄러워서 못 갔어요. 네. 그러면 한 1년이나 2년 뒤에 왜 우리 회사는 거래처도 아니냐고서 왜요? 그러면은 왜 영업을 안 오니?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서 못 갔습니다. 그러면은 단가 그쪽에서 제시한 거 이렇게 단가를 제시해서 왔는데 그래도 내가 이걸 바꾸면 의리가 아니지. 이렇게 해서 저희 회사는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회사가 버텨주니까 또 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부장을 하셨던 경험을 가지고 또 여성경제인 활동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실 수 있었겠군요. 글쎄,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을 한번 출마를 해봐라. 저희는 선거입니다. 전체 이제 여성경제인들 회원들이 투표를 예. 통해서 하는 거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18개 지회가 있고 대의원들이 있거든요. 각 지역의 임원들하고 대의원들이 총회 때 이제 선거를 하게 돼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경기지회장하고 너무 아픔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려고 했는데 저희 선대 회장님들이 한번 좀 나와 봐라. 이런 것도 기회가 왔을 때 한번 해봐라 했는데 제가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경기지회 회장 할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협회 회장을 해야 되겠냐. 그래서 네. 제가 대한민국의 딸로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사업을 해서 돈 벌어먹고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한번 우리 협회를 위해서 내가 여성 경제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게 뭘까 그건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밀어주더라고요. 저희 아들하고 이제 저희 직원들이 딱 3년 자기들이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한번 나가서 멋지게 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여성경제인 협회장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참 멋진 기업들이 아름답고 정말로 멋진 기업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게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제가 회장 되고 나서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18개 지회를 정말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우리가 쿠팡하고 MOU 맺고 저희가 이제 한 것은 여성기업들 발굴을 해서 쿠팡에 입점시키는 게 한 가지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쿠팡에 소개시키면 쿠팡에서 그걸 입점을 시킬 때 이제 생산하는데도 다 보시고 하잖아요. MD들이 보고 나서 이 기업은 잘 되겠다 해가지고 쿠팡에서 선정해주고 공용 홈쇼핑에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여성 기업들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 발탁된 기업들이 점프를 해서 공장을 져서 이렇게 가서 보면 저번에도 광주 가서 제가 또 보고 그다음에 여수에 또 가서 이렇게 제품들을 봤을 때 숨어 있는 여성 기업들이 너무 멋진 데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막 홍보하는 것이 네. 우리 협회가 할 일이다 싶어요. 네. 제가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여성 기업 지회를 돌면서 우리 현장을 제가 한 지회를 가면 5-6개 업체를 꼭 돌아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저희가 협회 문턱을 좀 낮춰서 지금은 이제 일반 회원까지 받아서 8,500명. 예, 저희 회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남서울지에 또 하나 창립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꿈이 10,000명, 10,000명을 우리 회원수로 가져가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글쎄 선대 회장님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경기지회 회장을 할 때 전 회원사를 돌아보니까 엮기가 좋더라고. 이 기업은 만약에 냉풍기를 만들어. 그럼 이 집은 코일을 만들어. 그러면 엮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을 현장을 그리고 어느 집은 포장을 해야 되면
그 박스를 만드는 회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같은 여성 경제인 같은 회원사도 어느 집이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럴 때 제가 현장을 봤으면 같이 엮어주니까. 그리고 혼자는 요즘은 기업이 가기 힘들잖아요. 같이 협업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묵묵히 이제 뭐 기업 활동을 하시는 여성 경제인들을 좀 더 알리고 싶으신 그런 게 가장 네. 중요하다고 느끼시는 것이죠. 예. 네. 그러면 뭐 이제는 뭐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젊은 여성들 중에서도 2030. 2030. 너무 이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회사 다니지 않고 창업을 하겠다. 또 이런 회사를 만들겠다. 또 이런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 거죠. 이번에 저희가 기술창업 경진대회를 했거든요. 네. 저희가 해마다 해요. 네. 작년까지는 7년 미만인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한 1,300명 이상이 왔는데 올해는 이제 3년 미만 여성 기술 창업자들을 해서 했는데 1,000명이 넘게 왔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 했던 로봇 아르테인가 그 통닭 튀김을 이제 네. 로봇으로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그 수술 렌즈 같은 거 개발한 여성들 카이스트 출신들 정말로 이쁘고 당당해요. 네. 그리고 올해 또 상 탄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못 가졌던 풋풋함, 신선함 거기에다가 기술력 이런 걸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우리도 하면 우리 여성들도 유니콘 기업으로 클 수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여성 스티브 잡스 하나만 나오면 네. 어떨까 네.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지금 미래 여성 경제인 육성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올해 이제 첫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여고생들, 여대생들을 창업을 꿈꾸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여성 CEO들이 이제 저희가 이번에 올해 멘토단을 모집을 했거든요. 우리 한국 여성 경제인 협회 회원사들한테 멘토단을 모집을 했더니 200명이 넘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여성 그 문의를 하면 멘토단들이 매칭이 돼서 문의에 대한 답변도 해주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그 저번에 같은 경우는 그 대전 여상을 저희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같이 사무관도 가고 저도 가고 우리 이제 회장단들도 가서 학생들이 강의장에 모이면 질의를 하잖아요. 여성 경제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낯설어요. 학생들한테. 그러면 우리 여성 경제인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대표가 될 수 있는 꿈을 가져라. 그렇게 하고 그 대개 여성들은 나는 화장품 회사에 들어갈 거야. 막 어디 직업군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여성 CEO가 되겠다는 그런 꿈은 감히 안 꾸더라고. 그래서 성공한 여성 CEO들이 가서 나는 이런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회사에 가보고 싶다면 가서 견학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회사의 직원으로 있어도 되고 이런 회사를 창업하고 싶다 하면은 그 멘토를 다 해주는 거죠. 지금은 저희가 이제 현재 자코모하고 소파 만드는 브랜드 회사요. 그거 자코모가 그 연속곡에도 나왔었어요. 그 회사가. 그래서 거기서 디자인부터 우리 학생들이 딱 그 견학을 하고 나온 학생들이 소파는 그냥 한 번에 쾅 찍어내는 줄 알더라고. 근데 지금 소파가 나오기 위해선 가죽도 잘라야 되고 그 뒤에 그 밑에 그 받침대 같은 것도 다 분야별로 제작하는 거를 가서 눈으로 보니까 소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이번 학생들이 만두 공장을 가보면 그 만두 공장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집에서 만드는 만두하고 공장에서 생산돼 나오는 만두하고 이런 현장을 보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여성 유니콘까지 근접하는 그런 여성 기업들이 있나요? 그거 있잖아요. 아침에 배달하는 음식. 컬리. 마켓컬리. 마켓컬리. 예. 그래서 작년 여성경제인
그 저희 기업 주간 행사 때는 네. 마켓 컬리를 저희가 모셨죠. 네, 그렇군요. 예, 올해 여성 기업 주간에는 우리 김건희 여사님하고 이부진 대표님.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우리 김건희 여사님이 그냥 이쁘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 여학생들이나 우리들이 그 대화를 저희들하고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여성 기업 최초의 여성 기업인 CEO 출신이잖아요. 여사님이 최초로 탄생하셔서 이번에 제가 여성 기업 주간에 모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활발하시더라고. 그리고 뭐 이렇게 무슨 얘기를 물어보면 이렇게 가리거나 이런 거 없이 진솔하게 탁탁탁 막히지 않고 해주시는 거 보니까 역시 여성 기업인 출신이구나 이걸 느꼈고, 그리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미래 인재 여성 CEO를 육성하니까 우리가 학생들도 왔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저희가 합창단이 전국의 18개 지회에서도 CEO들이 왔지만 그 합창단에 보면 학생들이 많았어요. 일일이 다 악수를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부진 대표님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계셔주면서 우리 그 테이블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악수해 주시고 굉장히 겸손하시더라고요. 여사님도 겸손하셨고 이부진 대표님도 우리들의 그런 얘기를 진솔하게 들어주시는 거, 그것만도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 그리고 이부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우리 여성 기업들한테 굉장히 그 뜨거운 열정에 자기 가슴이 먹먹했다고 하고 우리 합창단들이 거위의 꿈들을 불렀거든요. 근데 여사님이나 그 이부진 대표님이 따라 부르시더라고.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지금 여성 경제인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어렵다고 하는 건가요? 일단 우리 여성 경제인들은 지금 중소기업 중앙회가 올해 60년사예요. 네. 근데 우리는 24년 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우리가 여성 경제인들이 그리고 대기업이 다 남성이잖아요. 그리고 대기업 1차 밴드들이 거의 남성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성 기업들은 대기업 1차 밴드도 아니고, 왜냐면 대한민국은 대기업을 따라가야만이 매출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성 기업들은 정말 그 작은 구멍을 뚫고 저희가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대기업 1차 밴드라든지 2차 밴드다가 납품하는 거거든요. 거의 저희 제품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견적을 낼 때도 이미 거기들은 산소 같은 인맥이에요. 그리고 형아호하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이제 견적에서 제가 이길 것이다. 저는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우리는 장사치가 아니다. 기업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장사치는 한순간에 이익을 보고 그 문을 닫을 수 있는 이런 마인드로 하기 때문에 부풀려서 견적도 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늘 교육하는 것이 우리는 기업인이다. 그래서 우리 거래처에 부당한 이익을 받지 말아라 해서 견적을 굉장히 열심히 타이트하게 내고 해도 남성들은 그 형하고 하다 보니까 야 저기 견적 얼마 들어 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럼 우린 죽어라고 낸 우리 견적이 공개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게 있었냐면 어느 회장님이 이제 제가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그 회사의 구매과장을 소개시켜줬어요. 우리 회사에 이러이런 제품이 이번에 발주가 꼭 나가야 되는데 한번 견적을 넣어봐라 해가지고 그 구매과장을 소개시켜줘서 제가 이제 그 도면을 갖고 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정말 밤을 새워서 견적을 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견적이 5천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자재비가 4천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인건비라는 거는 정말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냈거든요. 근데 그 업체에서 낸 견적은 그 회장님이 너무 화가 나시니까 전화가 온 거야. 어느 업체에서 들어온 견적은 우리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분명히 과하지가 않은 견적을 냈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회장님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종이로
모형을 다 만들어서 원자재 들어가는 걸 다 풀었어요. 이게 또 하루 반나절 걸리더라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 한 설계팀들하고 해서 이거를 모형을 만들었어요. 다 이제 제작할 거를 미리 모형을 만들다 보면 원자재가 얼마 들어가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원자재가 4천만 원 들어가는 걸 제가 보여줬어요. 자, 회장님하고 구매과장 다 불러가지고 자, 우리가 견적이 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가 아마 뭔가 빠뜨렸을 겁니다. 하니까 그 구매과장이 그 업체가 형하고 하던 사람이니까 여기서 5천만 원 견적이 했으니까 너는 좀 싸게 내려 하니까는 원자재 들어가는 것도 뽑아보지 않고 무조건 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 근데 이제 그 업체한테 그랬어. 이것도 만약에 저희 회사가 다 만든다고 하면 그 업체에 납품하던 업체는 일거리를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안 만들겠습니다. 반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제가 욕심을 부리다 보면 안 되겠더라고. 여성이 제가 욕심을 부리다면 쟤는 생긴 이제 그 회장님이 소개시켜줬잖아요. 그래 우리는 합리적으로 그 회사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저희 경기도에는 그래도 우리 업체가 그래도 많이 소문 났어요. 그 회사는 신뢰할 수 있다. 저는 그거 하나만 갖고 30년이 넘게 왔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흐름들, 그러니까 뭐 근로시간이 좀 굉장히 바뀌었고요.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또 여성 경제인들하고 이런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거는 그 주 52시간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꼭 여성기업에 준해서 되는 게 아니라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은 주 52시간제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자신들의 제품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가도 되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근데 우리 같은 중소기업, 대부분의 그 중소기업들은 뭐 50명, 70명 이하들은 오다메이드잖아요. 어느 날 이거를 언제까지 납품을 해라. 본인들은 굉장히 많이 그 1년의 준비 기간이 있다 하면 저희 중소기업한테 오다 주는 대기업 1차 밴드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2차 밴드라는 그런 업체들은 자기들이 이제 그 준비 기간이 있지만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 언제까지 납품을 해야만이 또 대기업 1차 밴드들은 대기업에 납품을 하잖아요. 근데 이 납기를 못 맞추면 안 주잖아요, 일을. 그래서 저는 주 52시간제는 우리 중소기업엔 안 맞다.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현장에 모든 게 답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소기업 현장에 맡겼으면 좋겠다 싶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 대표가 무슨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나 중소기업 대표나 누가 다치는 건 싫잖아요. 근데 소소하게 다치는 거야 뭐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큰 사고가 나서 중소기업 대표가 구속이 된다 하면은 중소기업은 그날로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난 것도 수습을 할 사람이 없어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대표가 없어도 그 나머지 시스템에서 이거는 뭐 해가지고 대기업은 다른 부서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미 구속되면 그 회사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좀 저기 하고 그 안전관리자를 두라고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임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는 중소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좀 어려운 점들이 있으시군요. 조금 더 법을 보완해서 중소기업을 보완할 수 있는 법을 정부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여성 기업인들이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또 가시적으로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저는 늘 그러거든요. 우리 여성들뿐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이 좁은 땅에서는 그 경쟁을 하지 말아라. 세계를 향해서 가라.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제 뉴욕 전시회도 갔다 와보고 그래서 우리 여성 기업들한테 우리 또 여성 기업들이 하는 게 뷰티하고 음식을 잘해요. 네. 식품 쪽을. 식품 쪽. 그래서 이거를 한국에서 소비할 생각 말고 뷰티. 정말로 제가 이제 우리 그 회원사들 돌아보면 정말 잘 만들더라고요. 근데 조금 부족한 거는 마케팅. 그다음에 디자인. 그래서 제가 이제 공영 홈쇼핑 대표나 저기 쿠팡 대표들한테 제가 부탁하는 건 우리는 디자인이 조금 모자란다. 이런 걸 좀 보완해서 판매 전략에 할 수 있고 지금 쿠팡이 또 대만에도 진출했잖아요. 네. 수출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손잡고 갈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우리 뷰티 산업도 정말 샤넬이나 이런 그 제품이 좋으니까 그런 세계적인 브랜드가 탄생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딸로서 참 가슴이 뭐라 그럴까 뿌듯했다고보다 감격스러웠다고 해야 되나요?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님하고 그 백악관을 걸으실 때 그걸 보고 그냥 가슴이 하더라고. 왜냐면 저는 초등학교 시절 그 뭐라 그럴까 그 빵이 있잖아요. 급식빵 공짜로 얻어먹던 우린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전체 반 전체를 못 주고 분단별로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근데 이제 책가방도 아니고 책보재기에 그래서 하나씩 이제 집으로 싸왔을 시절인데 그때만 해도 우리는 미국은 원조를 주는 국가, 우리는 원조를 받는 국가. 그리고 제가 사업할 때 제가 88년도에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막 태동하고 성장기였잖아요. 그때도 미국은 거대한 국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딱 그 사절단으로 갔을 때는 왠지 우리나라에 그 국격이 높아진 것 같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구나. 그러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그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이런 대한민국의 품격이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 막 축포 울리면서 이렇게 했을 때 감격스럽더라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선진국 반열에 들었구나 해서 굉장히 그 감격스러웠고 또 뭐냐면 우리 사절단으로 간 분들이 왜 이렇게 한결같이 의상이나 얼굴들이 세련되고 아주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멋있어 보이는 것이 이제 그 워싱턴에서 만난 다른 시민들보다 더 우리 그만큼 좋아졌다고 그걸 느껴지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참 가슴이 아주 좋더라고요. 자부심. 더 열심히 사업을 해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그 인류 국가를 우리는 선진국에 수출하고 이런 게 최고잖아요. 더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여성 기업들한테 더 홍보를 해야 되겠더라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자. 여성 기업들이 특별히 받는 그런 우대의 상황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 이제 저희 그 여성 기업들이 우대받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여성 기업 그 확인을 여성 기업 그 인증을 받거든요. 네. 저희 협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여성 기업 확인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벌써 7만 명의 여성 기업 확인 제도를 저기에서 이용해서 여성 기업을 받은 사람이 7만 명이 돼요. 근데 이제 공기업이나 그 대출 같은 거 할 때 가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성 기업들이 그 정부 정책에서 많은 지금 정책은 많이 좋은 정책을 내놨는데 그 뭐라 그러니까 그 공기업에서도 뭐 얼마까지 수의 계약할 수 있다로 나와요. 5천만 원, 뭐 1억. 저번에 수자원에 갔더니 수자원하고 그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우리 여성 기업들하고. 수자원은 공기업 중에 남보다 먼저 벌써 그 구매는 1억, 그다음에 전문건설은 2억, 그다음에 종합건설은 4억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놨더라고요. 거기를 우대를 해주는 거죠? 예, 그만큼 우대를 해준다고 확대를 했는데 아직 실상은 아직 이제 그거 이제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는데 그
다른 공기업이나 그 지자체나 그 국가기관에서 뭐 얼마까지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게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책은 많이 뭐 만들어 놨는데 우리 여성기업들이 혜택은 아직 그렇게 본다고 못해서 제가 맨날 건의를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여성기업 우대 정책이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저희 이제 연구소 팀하고 우리 경영지원팀장이 좀 그런 데 가서 선진국 가서 사례를 갖고 와서 갖고 와라. 예. 그래야 우리 정부한테 강력하게 우리들이 건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출장 보내려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여성 기업에 대한 통계 조사하고 현안에 대한 기업 현안에 대한 그 연구 조사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우리 여성경제인 연구소는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중소기업 중앙회 같은 연구소는 그리고 여성 경제인에 대한 연구 통계를 내는 데는 저희 협회 연구소밖에 없어요. 여성 경제 연구소는 유일하게 하나고 예산이 너무 작다 보니까 너무 작은 것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대한민국에 이제 295만 여성 기업들이 있다 보면 여성경제연구소에 예산을 좀 확대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좀 보고 우리 여성 기업들이 글로벌로 진출하려면 과연 어느 목표를 여성 경제인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하려면 어떤 근간을 마련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우리 여성경제연구소가 조사를 하면서 발굴을 해서 성공 사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 경제인들, 그러니까 대부분 이 기업을 경영하신 분들의 얘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여성 경제 활동 인구, 여성들의 경제 활동 인구 비율, 실제로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모두가 다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실제 이런 분들이 직장에서 본인의 역할을 하고 또 좀 더 나은 지위에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개선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죠. 좀 더가 아니라 많이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여성들이 내가 여성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우대받아야 된다라는 이 생각보다는 남성, 여성을 떠나서 내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단지 여성이라 우대받기를 바라기보다는 네. 나는 여성이지만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남성 못지않게 열심히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 동등한 입장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우선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어떤 정책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저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놀아본 경험이 없어요. 아기 낳고 2달인가? 그 2달 쉬어봤거든요. 그러고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이가 저 혼자 밥 챙겨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이 아이를 케어를 못 해줬어요. 그러니까는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저는 저번에도 우리 여성 기업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자 엄마의 손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뭐 그 아기 밥 먹여줘야 되고 옷 갈아입혀줘야 되고 이런 거는 정부에서 해주고 그러면은 뭐 그 아이들 출산하고 나면 뭐 정부에서 지원 정책 막 그 해준다고 하더라도 마음 놓고 날 수 있는 거는 그런 그 아이들 어려서 정부에서 기숙사처럼 엄마가 가서 보고 싶을 때 언제나 보고 데려오고 그 엄마가 가서 아이들하고 놀 수 있을 때 충분히 놀 수 있고 그러면 마음껏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린이집도 이제 많이 생겼고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꼭 여성만이 남성 여성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거. 네, 이 여성만이 뭐 육아를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통해서 실제로 육아를 담당하고 하는 경우도 많아져서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이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어린이집에 그 저번에 어느 회장님이 자기 회사에 이제 여직원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해놨더라고요. 네. 근데 어린이집 이용을 안 한대요, 여직원들이.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침에 데리고 와야 되고 저녁에 데리고 가야 돼서 자기 퇴근 후에 자기 시간이 없다. 그래서 집 앞에 어린이집에 맡겨놓으면 자기가 늦게 퇴근하면 남편이 데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시어머니나 친정엄마가 데려갈 수도 있는데 본인이 직장에다가 그걸 아침에 만들어 데려오면 아이하고 네. 저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게 엄마의 그게 좀 많이 이제 보편화가 된 거잖아요. 아빠가 또 엄마 노릇 할 수 있고 이런 세대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여성 기업인들한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당당하게 하지만 엄마의 그 위치에서 자식한테 부끄러운 짓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냥 남의 물건을 뭐 갈취한다든지 이런 것부터가 내 자식한테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여성 기업인들의 행동 자체를 자식한테 부끄러운 짓을 하면 여성 기업인으로서 나와서 일하는 보람이 없어진다 나중에. 네. 그 얘기는 맨날 하거든요. 네. 우리 여성경제인협회가 앞으로 올 한 해 이제 절반 정도가 지났고 앞으로 한 해 또 내년 어떤 계획을 또 갖고 계시나요? 우리는 미래 여성 경제인 육성 사업을 가장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학생들은 어려서 장래의 꿈이 뭐냐 하면 기업 대표가 되겠다는 꿈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성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 미래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여성 CEO가 되겠다는 게 아직 전무해요. 안 나와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지금 여성 이제 여고생들하고 저기 대학생들을 이 꿈을 실천하라고 지금 저희가 멘토도 해주고 그 멘토 사업도 하고 우리 여성 기업들 거기를 이 학생들이 방문을 해요. 여성들이 하고 있는 사업체를 방문해서 장래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게 대한민국에서만 우리 여성들이 사업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세계를 향해 가야 되잖아요. 이 젊은이들이. 그래서 글로벌로 지금 나와서 해외 그 전시회도 참여하도록 만들고 글로벌 기업도 탐방하도록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직과 신뢰라고 봅니다. 이 정직과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살아오는 인생을 천천히 그게 비춰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여성기업은 그 신뢰를 잃으면 기업은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봐요. 직원들 간에도 신뢰가 있어야 되지만 거래처에도 신뢰,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신뢰가 가장 큰 그 선물인 것 같아요. 보따리고 무기고. 여성 경제인들은 그걸 잃으면 하루아침에 인생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잃지 말고 그 신뢰 속에서 타박타박 걸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도 미래 여성 경제인이 더 많아지고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성경제인협회를 이끌고 계시는 이정환 회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